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고환율과 부동산 불안 등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동결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0.25%포인트 더 낮췄습니다. 롯데그룹이 오늘 최고 경영자 21명을 교체하고 이번 4분의 1가량이 퇴임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고강도 쇄신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삼성도 전자계열사 수장들을 대거 교체하는 사장단 후속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진에서 비롯된 그룹 전반의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영 진단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일원에 있는 용산 정비창이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국제 업무지구로 본격 개발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같은 개발 계획이 법적 효력을 갖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등을 고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고환율과 부동산 불안 등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동결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0.25%포인트 더 낮췄습니다. 한은은 경기 부양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을 깨고 금리 동결이 아닌 추가 인하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열린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로 0.25%포인트 내린 겁니다. 지난달 38개월 만에 피벗에 나서며 0.25%포인트 낮춘 데 이어 연속으로 추가 인하를 단행한 데는 내수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가계빚과 집값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1,400원대로 올라선 고환율로 동결 전망이 우세했지만 금융안정보다 내수 부양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논의 끝에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여 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환율 변동성 확대 시에는 정부와 함께 다양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은은 오늘 또다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수정했는데 종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잠재 성장률 2%보다 낮은 1%대 성장률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방증입니다. 한은은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롯데그룹이 오늘 최고 경영자 21명을 교체하고 이번 4분의 1가량이 퇴임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지주 부서 통합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고강도 쇄신에 나섰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2025년도 롯데그룹 정기 임원 인사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주요 계열사의 실적 부진과 유동성 위기 루머 확산 등의 상황 속에서 롯데그룹은 고강도 쇄신을 통해 경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승진 여부로 업계에 관심을 모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전무는 1년 만에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신 부사장은 앞으로 경영 전면에서 미래 먹거리 신사업을 진두지휘하고 글로벌 시장 개척을 본격적으로 주도하게 됩니다.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롯데지주에서는 노준형 경영혁신실장 부사장이 사장으로 올랐습니다. 경영혁신실과 사업지원실이 통합돼 그룹사 비즈니스 구조조정에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각 계열사의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의 중심에 있었던 롯데케미칼. 이훈기 사장이 일선에서 용퇴하고 화학사업 포트폴리오의 가속 전환을 위해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대표이사 이영준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롯데화학군 총괄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호텔롯데 대표이사에는 롯데지주 사업지원실장 정호석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롯데그룹사의 경영 리스크를 관리해온 전문가로서 호텔의 글로벌 사업 확장 가속화 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롯데월드, 롯데면세점 등 사업부 간 통합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이영구 롯데식품군 총괄대표 부회장, 김상현 롯데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 등 주요 식품 유통계열사 대표는 유임됩니다. 최근 유통부문을 중심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전략을 유지하고 가시적 성과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도 롯데그룹은 김동아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김경엽 롯데이노베이트 대표이사, 박경선 롯데 MCC 대표이사 등 12명을 신임 대표로 전진 배치하는 등 내부 젊은 인재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임원의 22%가 퇴임하고 대표 36%가 교체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 임원 인사가 단행된 이번 롯데그룹 인사. 고강도 쇄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삼성이 오늘 전자계열사 수장들을 대거 교체하는 사장단 후속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진에서 비롯된 그룹 전반의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영 진단 기능을 강화했는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 글로벌 리서치가 사장급 조직인 경영진단실을 신설했습니다. 수장은 삼성 SDI를 이끈 최윤호 사장이 맡았습니다. 그룹 전반의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영진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경영진단실은 사업 경쟁력 제고와 경영 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찍고 삼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수장에 오른 최윤호 사장은 대표적인 재무통 경영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삼성 SDI가 사상 최대 실적을 써내며 배터리 사업 성장 토대를 마련해 경영 능력을 입증했고 과거 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과 사업지원 TF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최주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은 삼성 SDI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IRA 세액공제 폐지 검토와 AMPC 축소 등 배터리 산업 불확실성이 커졌고 전기차 캐즘으로 수익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 공학도 출신 경영자로 미주 총괄 등을 경험한 최 사장 등판으로 삼성 SDI의 위기 타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앞서 삼성 디스플레이 체질 전환을 통해 역대급 실적을 이끌어낸 최 사장은 취임 후 액정 표시 장치 사업을 과감히 접고 중소형 OLED 집중을 주도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부 승진을 통해 이청 부사장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술 전문가로 불리는 이청 사장은 중국 저가 공세 등 시장 경쟁 구도 심화 속 디스플레이 사업을 이끌 적임자로 낙점됐습니다. 이 사장은 OLE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규모 확대와 기술력 확보 등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은 유임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상가 일원에 있는 용산 정비창이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국제 업무지구로 본격 개발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지구의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을 최대 1000%로 한 용산 국제 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등을 고시했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자리한 용산 정비창 부지. 2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곳에 용적률 1700%를 적용해 100층짜리 초고층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국내 최대 높이인 123층짜리 잠실 롯데월드타워 용적률이 약 590%인 걸 감안하면 이보다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서울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고시를 통해 용산 정비창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다만 기존 용적률인 1700%는 최대 1000%로 줄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지역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용적률을 170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2026년 도시혁신구역 지정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철도 정비창 용지를 업무, 주거,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예상 사업비만 51조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되면 하루 평균 상주 인구가 6만 6천 명, 방문 인구가 26만 5천 명에 달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지면 용산 정비창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이환주 현 KB라이프 생명보험 대표가 자기 KB국민은행장 최종 후보로 결정되면서 큰 폭의 조직 쇄신 변화가 전망됩니다. 금융권에서는 임기 2년차를 맞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본격적인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KB금융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어제 현 이환주 KB라이프 생명보험 대표를 KB국민은행장 최종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비은행 계열사 대표가 은행장 최종 후보로 결정된 최초 사례인데 이 후보는 지주, 은행, 비은행 등 KB금융 전 분야를 거치면서 그룹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964년생인 이 후보는 1991년 국민은행 입행 후 개인 고객그룹 대표 전무,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지주 CFO 부사장 등을 거쳐 현재 KB라이프 생명보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KB생명과 프루덴셜 생명보험 통합으로 신사업을 확장하고 올해 3분기까지 2,768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그룹 내 순이익 5위를 기록하는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은행과 보험 경력을 합쳐 신뢰받는 은행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재무통으로 불리는 이 후보는 은행과 비은행 경계를 허물고 밸류업과 해외 사업 정상화라는 최우선 과제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KB금융 안팎에서는 비은행 계열사 대표가 차기 행장으로 가는 만큼 파격적 인사라는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사실상 임기 2년 차를 맞는 양종희 현 KB금융지주 회장의 본격적인 행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일각에서는 그룹 내 주요 핵심 임원 가운데 전임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인물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조직 쇄신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이 시장은 10년 뒤면 지금보다 4배가량 성장한 19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현대차그룹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유럽과 북미 시장 개척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혜란 기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체험해봤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로보틱스랩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숄더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엑스블 숄더는 작업자의 능률을 올리고 어깨, 팔꿈치 등 상완 근력을 보조해 근골격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제조업 분야의 근로자 평균 연령은 2010년 39세에서 올해 43.8세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령과 근속 연수가 늘어난 만큼 로보틱스랩은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2018년 연구에 착수한 로보틱스랩은 2022년부터 300여 명의 현대차 기아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선행 개발 제품을 시범 착용토록 했고 피드백을 반영해 로봇의 성능을 높였습니다. 반복성, 내구성, 가격 경쟁력,
그리고 무게 이런 것들이 앞서 있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 이렇게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현장의 목소리, 엔지니어의 생각, 그다음에 사업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모두 융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웨어러블 로봇의 시장 규모는 올해 24억 달러, 10년 후 136억 달러로 4배 이상 성장할 것이란 전망에 현대차 기아는 웨어러블 로봇 시장 진출로 신성장 동력 확보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생산 부문에 로봇을 우선 공급한 뒤 2025년부터 27개 계열사를 포함해 다른 기업에까지 판매처를 확대하고 2026년엔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직접 입어봤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처럼 팔을 들어 작업을 해보니 누군가의 보조를 받은 듯 노동 강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산업 외에도 건설, 조선, 항공, 농업 등의 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션 센서를 활용해 작업자의 동작을 측정 분석하고 근육과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수치화해서 각 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 다양한 부위로의 이 착용 로봇 하드웨어 라인업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센서와 AI 기술들을 장기적으로는 착용 로봇에 결합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산업안전 보건 솔루션으로 제품을 발전시켜 웨어러블 로봇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주력 사업과 무관한 기업 인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과도한 전환 사채 발행, 주식 분할 등 기업의 불리한 정보에 올빼미 공시가 쏟아지며 투자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 가치 하락 우려가 있는 소식을 거래가 마감된 3시 30분 이후에 공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건데요. 김보연 기자입니다. 올빼미 공시는 투자자의 관심도가 낮아지는 오후 3시 30분, 정규장 종료 이후에 나오는 주요 경영사항 공시 가운데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일 대표적인 올빼미 공시론 오후 6시 임박해 공시한 국내 첫 바이오 유니콘 기업 에이프로젠의 지오릴 에너지 인수권이 꼽힙니다. 28일 오후 2시 현재 에이프로젠은 전거래일 대비 20.59% 추락한 89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지오릴 에너지는 전거래일 대비 5.45% 내린 1,684원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기업인 에이프로젠은 지오릴 에너지를 인수해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전문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오릴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오릴 에너지는 동시에 1,640억 원 수준의 자금 조달 소식을 알렸습니다. 유상증자 390억 원, 시비 1,150억 원 규모입니다. 조달한 자금은 전부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불안한 점은 지오릴 에너지의 경우 신규 발생 시비까지 더하면 총 전환 가능 주식수가 기발행 상장 주식수의 67%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또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할 주식수는 전체 발행 주식의 26.8%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발행가액은 1,242원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30.3% 저렴한 주식을 찍어낸다는 것인데 주가 희석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을 겪어왔을 뿐더러 지난해 252억 원어치 시비를 발행해 진출한 리튬 해외법인 역시 전분기 기준 매출 0원에 1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주들은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너지가 없는 회사를 인수한 것이 도마에 오른 것입니다. 이 밖에 크라우드웍스가 보통주 한 주당 가액을 1,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는 액면 분할을 공시해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첨보가 채무 상환자금 조달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6회차 무기명시 이권부 무보증 3호 시비 발행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또 하이드로리튬과 IA가 공시 불이행으로 인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을 공시해 주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3자연합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은 대표 등 형제 측이 그룹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임시주총에서 어느 한쪽도 완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3자연합 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의 안이 부결됐는데요. 이수빈 기자입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도를 기존 4대5에서 6대5로 뒤집으려던 3자연합 측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그간 3자연합은 신동국 한양정빌 회장을 기타 부상무이사로, 임주연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해 신규 이사 총 2명을 추가, 이사회 구도를 6대5로 재편한 뒤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오늘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 송영숙 회장 등 3자연합 측에 제안한 정관 변경의 안이 부결됐습니다. 다만 일반 결의안 건인 신규 이사 선임의 건은 가결돼 신 회장이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임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건은 정관 변경이 무산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임시주총 결과에 따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도는 3자연합 측 5명, 형제 측 5명으로 5대5 동률이 됐습니다. 이날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에 있는 전체 주식수 가운데 출석률은 84.7%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우세를 점하지 못하면서 한미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양측은 다음 달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3자연합 측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해임하는 안건 등을 두고 다시 표대결을 벌일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3번째 일몰 연장입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 2022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 등 인하폭을 축소하면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가 어제 분수대 오거리 교통광장 경관 개선 사업 준공식을 갖고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준공식 및 점등식 행사에는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해 이천시 관계자 등 각 기관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분수대 오거리를 보려는 시민들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이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한 사고 다발 지정 구간 선정과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에 따른 개선 방안을 토대로 시작됐으며 이천시는 신규 택지 개발로 인해 쇠퇴가 예상되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설문조사, 주민 설명회, 상정과 방문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천시는 교차로 개선과 이천의 정체성이 담긴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민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7월 공사에 착수해 5개월여 만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